미국은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다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전문 채널 스톡인사이트 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 짜내듯 팍팍 짜내서 3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토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IMF를 예견한 경제학자 최영식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3분짜리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최영식 소장님은 도대체 왜 세계 대공황급 경제위기를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실까요? 5개의 꼭지로 알기 쉽게 핵심만 팍팍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은 당장 금융위기가 발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식과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미국은 이미 물밑에서 한참 전부터 시장에서 통화가 일부 줄어들면 이에 따라 유동성이 통화 승수에 따라 몇십 배 더 빠르게 마르는 현상인 신용 파괴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터져 드디어 신용 파괴의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방은행들이 막 자빠지고 죽는다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금 전액 보증을 발표해서 잽싸게 뱅크런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뱅크런만 차단한 것입니다. 신용 파괴의 원리가 물 위로 올라오려고 대가리를 쑥 내미는 것을 대가리를 세리쳐서 다시 물 밑으로 쳐넣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8년 4월 11일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생겼는데 미국 재무부가 앞장서서 베어스턴스를 JP모건에 인수시키고 JP모건에 3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때 뱅크런이 신용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바로 다른 은행들이 줄도선하고 5개월 후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부르고 이는 CMBS 가치 하락을 부르며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은행들은 긴축으로 돈줄이 마르고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 파괴의 원리가 수면 위로 부상해서 금융위기 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 외에 또 어떤 다른 트리거가 터질지 모르는데 뭐 하나라도 터지면 신용 파괴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바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임계점입니다. 미국은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미국의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고금리 정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3월 8일에서 20일까지 연준 BS를 보면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는데 이것은 3월 23일 금리 인상과 상당히 모순되죠.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미국의 20년 넘은 경상수지 적자 6천억 달러가 초래할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국제투기자본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신용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다른 나라의 달러 풍기 현상을 초래하고 수입 물가를 높여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세계적으로 60개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만들고 이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1980년대 초 미국이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려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전체 국가를 거지로 만들고 그 위기를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전염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고금리 정책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우려되는 중국발 경제위기.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9,700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했고 7천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국가들 중에서 대규모로 상업차관을 받거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이미 빠져있죠. 한마디로 중국이 빌려준 돈 1조 6,700억 달러, 즉 2,26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다 날린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의 30에서 40%를 충당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토지 사용권이 팔리질 않고 지방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두 가지 거대한 위기를 통제경제체제라는 댐으로 막고 있지만 지금 그 댐 위로 위기가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하나라도 트리거가 터지면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대공황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4. 한국도 거지가 되어가고 있다. IMF가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지만 작년 4분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5% 성장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축소 재생산을 부르는데 이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달러 유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때
신용 파괴의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했으며 이 상황에서 국제 금융 위기가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금융 위기를 맞고 부동산과 주식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위기를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럼 다가오는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한 상태에서 시적절한 정책이 펼쳐지면 금융 위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공조 체제 확립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지금 세계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와서 개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모든 상황이 극단적으로 놓이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펼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큰 금융 위기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했습니다.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금융 위기로 인해 자산 시장에 갈 수 있는 충격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과 부동산을 다 팔고 도망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이미 놓쳤습니다. 괜히 팔아서 다른 곳에 탕진하지 마시고 참고 한 5, 6년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5, 6년. 이 전체 영상의 결론입니다.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위기를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